유선나 씨, 사실은 잊혀졌던 뉴스입니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도피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오늘 새벽 체포됐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면 유선나 씨가 대한민국에 도착을 합니다. 송환이 됩니다. 유선나의 송환으로 유 씨 일가의 비자금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유병헌 회장의 장녀 유선나 씨 혐의가 뭔지 다 잊었어요, 저는. 어떤 혐의입니까? 세월호 회장의 이제 장녀죠. 한국에서 디자인 업체 모래알 디자인을 운영을 하면서 계열사 이름이 그때 우리 기억나죠? 다판다였습니다. 아, 다판다. 다판다. 예.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으면서 492억 원을 세모그룹에서 빼서 횡령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돈 492억 원을 무려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죠. 그렇죠. 다판다라는 게 그 어떤 디자인 업체, 무슨 뭐 디자인이라고 있겠습니까? 그냥 다판다란 이름 지어주고 컨설팅 분명으로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장사를 한 거죠. 참 돈 벌기 쉬웠어요. 2014년도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세모그룹이 운영하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빼갔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한참이었는데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생각하면은 예. 어깨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3년간이나 인권 선진국의 어떤 법률에 기대가지고 버티면서 한두 개 안 들어오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국민 밉상이죠. 들어와서도 그동안에 계속 법원에서 송환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 끝까지 최고법원까지 재판을 했고요. 예. 재판을 했고 이제 최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바로 체포가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라도 그동안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유선나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지 그리고 횡령 자금 등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병헌 회장의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새삼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균 씨,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출소 뒤 2년 복역 뒤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가게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났다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세월호는 엊그저께 인연이 됐고 그리고 유병헌 일가의 혐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드디어 유선나 씨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유병헌 일가 혐의와 처분 결과 먼저 유병헌 회장 2014년 6월 도피 중에 마치 영화처럼 각본처럼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시신이 진짜가 맞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었는데 혐의는 1290억여 원 횡령 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회장의 아내 권윤자 씨는 297억 원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서 사실상 형은 살지 않고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체포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장녀 유선나 씨 같은 경우는 방금 정성희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회사 돈 492억 원을 횡령, 배임했고 프랑스에서 3년간 도주 끝에 대법원까지 갔어요. 결국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됩니다. 유선나가 횡령한 이 492억 원, 사실은 유병헌 회장 일가가 이렇게 회사 돈을 쏙쏙 빼서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세월호와 같은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실해운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남 유대균 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73억 원 횡령, 오피스텔에서 묘령의 여성과 한 달간 숨어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확정이 됐는데 어느새 복역을 다 하고 만기 출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유대균 씨 뭐하고 사는지 새삼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남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559억 원의 횡령 배임,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도피 중이다. 상당히 넓은 와이너리를 보유하는 등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헌 일가인데 김 변호사님, 유선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강제 송환이 되는데 세월호 특별수사팀 그때 다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체됐고 예. 이번에 유선나 씨 들어와서는 따로 특별수사팀은 꾸리지 않고 그냥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선나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일각에서 혹시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유선나 씨도 결국 구속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양 사안이 뭐 전혀 서로 연관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유라 씨가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유섬나 씨도 기각될 것이다. 이건 약간 억측인 것 같고요. 예. 네.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혐의가 상당 부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도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그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됐고요. 그래서 강제 송환되는 마당에 지금은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래서 유섬나 씨 구속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또 정유라 씨랑은 약간 좀 사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유섬나 씨는 이제 본인이 책임자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정유라 씨는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 밑에서 약간 보호를 받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혐의 입증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혜민 박사님. 네. 이 유병원 일가의 복잡한 가계도 중에서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김엄마. 아, 이거 오랜만에 듣는 김엄마. 김엄마. 네. 사실은 유병원 회장의 비서, 그리고 김엄마 씨의 딸이 장남 유대균 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비서 역할을 하다가 같이 체포가 됐던 것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 김엄마, 법정에서 뭐 좀 뉘우쳐서 그때 이후에 좀 사면을 받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분들이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는데요. 그 김엄마의 딸이 이제 유대균 씨를 옆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그 미모의 경호원이었던 걸로 그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호원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도주를 도왔던 인물로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 혐의들을 봤을 때 형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병원 일가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들어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존재합니다. 그 혈세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건데 예. 얼마 전에 유대균 씨에게도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소송을 했는데 결국 받아낸 거는 1억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거의 뭐 거의 회수가 안 되고 회수가 안 있어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유섬나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따진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세월호 사건과 연관 지어갖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구상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 또 검찰의 의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까지 현재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마지막 남은 인물 하나가 차남 유혁기 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보도를 하면서 이 유혁기 씨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마지막 유혁기 씨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과정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병원 회장은 그때 사망한 게 맞겠죠? 확실하죠? 벌써부터 네티즌들이 예. 유섬나 씨가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어디 있니? 라고 먼저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사건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묘연했었고 또 그러고 나서 이 유병원 일가에 대한 처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봤지만 이화여대에서 학사비리했던 교수들 막 징역 5년씩 구형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 봤을 때 지금 유대균 씨도 2년 징역하고 지금 만기 출소한 거거든요. 지금 자유의 몸이에요. 그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너무 미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갖고 연관돼 있는 정부의 인물이라든지 뭔가 확장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들이 가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단 유섬나 씨가 들어오고 난 뒤에 철저한 수사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혁기 씨에 대한 추가적인 이 송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유병원 회장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식의 사실은 국민 불신 그런 루머들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유섬나의 체포 소식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뉴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